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17일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간 가운데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촛불 전환 행동은 이날 오후 3시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북문 앞 대로에서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촛불 대행진 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는데요. 영하 10도의 한파도 뜨거운 시민들의 촛불 집회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촛불 파도타기 시작! 계속 이어서 들어주십시오. 촛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까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 손에 피켓, 한 손에 촛불을 들고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 퇴진 피켓을 들어주십시오. 자,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너희가 배륜이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너희가 배륜이다! 국힘당은 해체하라! 너희가 배륜이다! 조선일보 폐간하라! 전체 구호를 한번 따라 외쳐주십시오. 퇴진이 추모다! 퇴진이 추모다! 투쟁이 추모다! 투쟁이 추모다! 함성 질러보겠습니다. 함성 시작! 고맙습니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12구 참사에서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말을 듣지 않는 정권 때문에 추위에도 시민들이 나왔다. 이 정권을 반드시 끌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집회 참가자들은 오후 3시 시청역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퇴진이 추모다, 이게 나라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하라, 국힘당은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는데요. 영하 10도에 육박하는 추위에 시민들은 롱패딩, 털모자, 귀마개 등으로 중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전쟁에 많은 군인과 같은 비장함도 느껴졌는데요. 이날 경찰에 신고된 행진 인원은 2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최 측은 15만 명이 넘게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매번 경찰과 주최 측의 참가자 인원 차이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누가 봐도 2만 명은 좋게 넘어 보이지 않았나요? 이걸 또 축소합니까? 촛불 전환 행동은 행진을 마친 뒤 오후 4시 30분부터 숭례문 세종대로 일대에서 12구 이태원 참사 추모제를 진행했는데요. 오후 5시부터 본행사가 시작됐고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오남중 화물연대 부위원장 등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물론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는데요.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아면세점과 코리아나 호텔 앞 세종대 일대에서 자유통일, 주사파 척결을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집회에 만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는데요. 그런데 누가 봐도 2,000명이 채 안 돼 보였습니다. 누구는 15만 명을 2만 명으로 축소를 시키지를 않나, 누구는 2,000명을 10,000명으로 뻥튀기를 시켜주지를 않나. 이러니 윤석열 정권의 경찰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 우리 모두가 투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는 아무 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존재감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줬습니다. 그건 그가 한 버꾸라지 같은 행동 때문이었는데요. 그의 행동이 범죄자들에게 악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꾸라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핸드폰을 잠그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한 행위가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며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도 너도 나도 써먹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버꾸라지가 법망을 피하는 방법을 전수해준 꼴이 된 거죠. 그것도 12구 참사에 책임을 져야 할 용산구청장과 구청 직원들이 말이죠. 한 장관은 아주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선례를 남겨 그 좋아하는 정의구현을 잘 안되게 했으니 말이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들은 이런 작태를 멈출 줄을 모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간부 여럿이 12구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경찰청 특수수사본부가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참사 일주일 뒤인 11월 5일 기존에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 기종의 휴대전화 대신 보안이 강력한 아이폰을 구매했는데요. 누가 봐도 의도가 명확해 보입니다. 앞서 11월 2일 경찰은 용산구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박 구청장이 그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겁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새로 구매한 아이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당시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데요. 놀랍게도 한동훈 장관이 했던 짓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이런 걸 모방 범죄, 카피캣이라고 합니다. 박 구청장은 11월 말이 돼서야 수사팀에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용산구 안전건설 교통국장 역시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화장실 변기에 빠뜨렸다며 새 휴대전화를 써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수본은 이들이 참사 전후 행적과 연락 흔적을 숨기기 위해 새 휴대전화를 장만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검토할 게 아니라 바로 구속 수사해야죠. 대체 아직도 이러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참사가 벌어지고 49일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언제까지 내 사람들로만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내 마음대로와 내 사람만으로 이 두 가지 쇠고집으로만 국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경란 질병청장이 물러나고 새 질병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테르 연구소장이 내정되었습니다. 바이오 분야 조직을 다수 보유해 이해 충돌에 대한 지탄을 받았던 백경란 청장이 물러나는 것은 너무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 후임에 지영미 소장을 세우겠다니 참으로 뻔뻔합니다. 지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55년 중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교수의 배우자입니다. 안철수의 사람이 물러나니 윤석열의 사람으로 앉히겠다는 발상입니다. 질병청장은 내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기 위해 만든 자리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조금도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새로운 질병청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깊이 재고하기 바랍니다.